11차 학습 파트 4 운송 서비스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239페이지에서 252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23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서비스는 유형의 상품으로서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다. 2번 서비스는 공급자에게 의해 제공되는 동시에 소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번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4번 서비스는 제공한 즉시 사라져 남아있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으로서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동시성이 되겠고,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인간 주체에 따른 이질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의 경우는 소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무, 소유권 등을 특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준수사항과 운전 예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송사업자는 회사명, 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나이, 차고지 등의 사항을 승객이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2번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3번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때 일정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4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성명을 게시하면 됩니다. 나이까지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노선버스는 압력 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그리고 하차문이 열려 있는 경우 가속 페달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번 모든 운송사업자는 난방 장치 및 냉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번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정차 신호용 보조와 안내 방송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번 시외 우등 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와 시외 직행버스, 전세버스의 앞바퀴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 노선상의 도로 사정 등으로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차 안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버스 준 공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2번 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각 버스 업체가 유지한다. 3번 버스 노선과 요금의 조정 그리고 버스 운행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다. 4번 민영제에 비하여 서비스 수준은 떨어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의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통하고 노선 조정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준 공영제의 일반적인 형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수익금 공동관리형 플러스 직접 지원형. 2번 노선 공동관리형 플러스 간접 지원형. 3번 자동차 공공관리형 플러스 직접 지원형. 4번 수익금 공공관리형 플러스 직접 지원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을 바탕으로 표준 운송 원가 대비 운송 수익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형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버스 운임의 기준 요율을 결정하는 행정기관과 신고 행정기관이 각각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을 고르시오. 1번 시내버스 그리고 전세버스. 2번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3번 마을버스 그리고 특수여객. 4번 전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의 기준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운임을 신고하는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자율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기준 요율 결정기관과 신고 행정기관이 같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와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를 비교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BIS의 제공 대상은 버스 이용 승객이고 BMS는 버스 운전자, 버스 회사, 시군이다. 2번 BIS는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고 BMS는 버스의 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3번 버스 운행 관제, 버스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BIS이다. 4번 버스 운행과 종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BIS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버스 운행 관제, 버스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BMS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버스 전용 차로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역류 버스 전용 차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2번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일반 차량의 교통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3번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에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 적절하다. 4번 도로의 구조가 전용 차로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구간에 설치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일반 차량의 교통 상황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종일 또는 출퇴근 시간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번 버스 전용 차로 운영 시간대에는 가로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3번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하여 교차로 부근에서는 일반 차량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4번 차로 분리시설과 안내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차로 분리시설과 안내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역류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역류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일반 통행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한두 개 차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일반 통행로에서 대중교통 수요의 필요로 버스 노선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번 시행 준비가 어렵고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4번 일방 통행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면서 일방 통행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고 다른 차량은 버스의 정차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 2번 일반 차량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이용과 주 정차를 막을 수 있어 소통이 활발하다. 3번 버스 이용객은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정류소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 4번 만성적인 교통 혼잡 구간 또는 좌회전이 많은 노선에 설치하면 효과가 크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은 횡단보도를 통하여 정류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사고의 위험성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응급조치 방법 등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다음 설명이 지칭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기억.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니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추돌 사고가 되겠고 니은은 접촉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의식 확인, 기도 열기 및 호흡 확인, 그리고 인공호흡,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의 단계를 거친다. 2번 인공호흡은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고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3번 가슴 압박은 팔을 곧게 펴서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4번 가슴 압박은 분당 4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10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횟수를 고르시오. 1번 60회 가슴 압박과 3회 인공호흡 반복. 2번 5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 반복. 3번 40회 가슴 압박과 3회 인공호흡 반복. 4번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 반복.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회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과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탈출, 그리고 인명구호, 그 다음에 연락, 그리고 후방 방호, 그리고 대기를 한다. 2번 탈출, 그리고 연락, 그 다음에 인명구호, 그리고 후방 방호, 그 다음에 대기를 한다. 3번 탈출, 그 다음에 인명구호, 그리고 후방 방호, 그 다음에 연락, 그리고 대기를 한다. 4번 탈출, 그리고 연락, 그 다음에 후방 방호, 그 다음에 인명구조, 그리고 대기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탈출한 다음에 인명구호를 하고, 그리고 후방 방호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대기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낮의 경우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한다. 2번 밤의 경우 그 자동차로부터 3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한다. 3번 밤에는 표지와 함께 후방 4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대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4번 밤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는 거리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후방이 아니고 사방 500m 지점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